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거래일을 보내야 되는데요.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되는 섹터도 많은데 두 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 이슈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HBM으로 또 한 번의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관련해서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 상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더 입지를 공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오늘 장중에 거의 4.6% 정도 하락할 만큼 그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틀 정도 6% 가까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좀 횡보하다 보니까 연휴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진짜 약보합권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황유현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상승에 따른 새로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낙폭을 다 만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자들의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자의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요?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긴가민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신규 진입자들도 이 가격에 노렸던 분들도 막상 그 마이너스 4% 찍히면 막상 이제 매수 버튼에 손이 잘 안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제 보합까지 땡겨 올려져 왔는데 이 상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구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계속 HBM의 수요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뛰어 들어오더라도 작년보다야 성장성이 조금은 줄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HBM 최대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관련 AI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조는 상반기까지 계속 유효할 걸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었던 한 25만 원까지가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후에 주가 돌파나 여러 가지 상황은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투자 관점으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자 입장에서도 보유, 신규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 또 여전히 그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앞서 저희가 차트를 본 것처럼 많이 또 주가가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부장 밸류체인 쪽에도 변화가 있는 것일까? SK하이닉스가 HBM4 16단 양산 내년 하반기에 예상된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밸류체인 소부장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 김민수 대표님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눌렸을 때 좀 사도 괜찮은 것일까? 그렇다면 역시 그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될까요? 사고는 싶은데요. 네. 손이 안 나가네요. 지금 쭉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너무 올라와서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도 좀 세론 나올 줄 알고 조금 팔아놨더니 못 하겠어요 지금요. 그거 조정받고 그냥 다 올라옵니까? 네. 금세 또 올라왔어요. 네, 앵커님이시라면 지금 같은 때 연휴 끝나고 더 갈 것 같으니까 사시겠어요? 이게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면 어떡합니까? 액션을 주셔야죠. 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신규를 사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만 보충용 정도만 사셨다가 혹시나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넉넉하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비중은 살짝 줄였다가 그 다음에 흐름들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SK하이닉스의 탄력을 보고 나머지 HBM 장비들도 SK하이닉스 향 쪽의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야 얘네들이 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상승을 가닥을 잡게는 괜히 더 눈치 보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겠죠. 네. 한미반도체의 성격과 그리고 이제 또 독보적인 본딩 장비의 지위는 이제 또 HBM4에서도 여전히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차기가 손이 안 나가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살 거, 보초병 정도 사는데 그 중에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아마 HBM4에 새로 지금 쿨 테스트가 들어가서 새로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도 쭉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살 것이냐, 아니면 좀 알려진 올랐지만 안정성을 좀 택할 종목들을 살 것이냐, 그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삼성까지도 인정해준 테크윙 정도. 네, 이쪽은 그래도 가장 해답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좀 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감안하시고, 맞아요. 예. 일단은 똑같이 왜 또 보면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어요, 저희가. 네, 네. 조정받은 거는 또 조정받게 되면 괜히 또 보기도 네, 싫은 네.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약간 보초병 정도 들어가면서 그런 모작으로, 특히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와 그리고 또 핸들러까지 같이 갖춘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력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까지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은 높겠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살살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테크윙이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종목이다라고 원픽으로 또 꼽아 주셨는데, 가격 전략,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탄력 받아가게 되면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총이 네. 이제 2조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들어가서 이제 널리 쓰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적이 돌아간다. 그러면 밸류가 더 끌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확장됐었을 때 지난 고점대가 7만 원대 정도도 나왔긴 했었는데, 네. 그 정도 밸류까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도 라인 쪽에 한 6만 5천 원대 정도를 살짝 소심하게 목표가로 좀 잡아보고요. 예, 그렇게 대응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의 목표 주가를 이제 전고점 한 7만 원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목표 주가 한 6만 5천 원 정도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7천 원으로 받아봤습니다. 앞서 제가 뭐 조정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말 미미하거든요. 1, 2% 정도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 보니까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이게 살짝 눌린 것 같긴 한데 막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 지나고 나서 좀 봐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와 함께 또 HBM 밸류체인단까지 저희가 먼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HBM 관련해서 성과는 뭐 당장은 아직이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언팩 2025라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주가 좀 살릴만한 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증권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KB증권에서 갤럭시 S25 9년 만에 최대 판매가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호재에 민감한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황유한 팀장님, SK하이닉스는 좋은 거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쪽에 있어서 뭔가 기대할 만한 건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반도체 섹터를 대형주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선호도에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제 뭔가 바스켓을 사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은 조금 선호도에서 많이 밀리는 양상이라 보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나 뭐 최근의 변동성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래도 2순위 또는 3순위로 대형주 단에서 많이 밀려져 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갤럭시 25가 이제 언팩돼 있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주가가 하락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정말 폭발적으로 팔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한 4월달, 5월달 가서 판매량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주가의 모멘텀이 되리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게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그냥 단기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뭐 트레이딩을 하시던지 아니면 일단 관망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또 제한적인 자금을 갖고 있다면 그 투자의 매력도에 있어서 확실하게 HBM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좀 관망의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트럼프가 AI 인프라 투자 뭐 많이 하겠다. 5천억 달러를 쏟겠다라는 겁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기술주들, 뭐 암홀딩스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사실 이 훈풍을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터이지만 워낙에 그 취임식 이후에 이미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섹터를 짚어봐야겠죠.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뭐 의료 AI도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력 설비 이런 쪽까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김민수 대표님, 일단은 AI 쪽 인프라에 뭔가 투자를 역대급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AI 소프트웨어 쪽을 국내에서는 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에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좀 봐도 될지 너무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실수혜주까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AI 시대가 온 건 뭐 다 아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오늘 움직이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이 고개가 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이쪽이 지금 당장 국내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쪽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속도 나오는 회사가 극히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원래는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짓고 이제 막 쭉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선 전력 설비 거기서 부족한 에너지원 이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플레이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쪽에서 오늘은 그냥 선택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좀 덜 오른 쪽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맞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성과 나와서 그래서 내가 대장이요라고 하는 쪽들은 어제부터 나왔던 더존비지온이죠.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도 한 4.7% 올라가면서 오래 쉬었던 모습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엠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는 이제 성과가 나와서 이제 기대를 하는 요인들과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일단 아직 좀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쪽들은 이쪽이 맞다고 보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제 좀 아주 그 성과를 크게 낸다라고 하게 되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작용하면서 나오는 그 변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과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끝내고 AI가 이제 추론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확산되는 모습들까지 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한다 생각하시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슬 소프트나 한국과 컴퓨터 이런 거는 그냥 매매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해서 딱 올라가는 그러한 일부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고요. 철저히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종목으로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더존비즈온과 엠로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력 설비 전선 이쪽도 봐야겠어요.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종목별로 다소 좀 갈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또 전력 설비 쪽에서 가격에 대한 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덜 오른 쪽을 공략하자라는 의견도 저희 랭파 시간에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나 이러한 종목들 보면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아쉬웠던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빠졌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왕 뭐 대장 안에서 산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 잘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잘 가고 있는 LS 일렉트릭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을 볼 것이냐. 황유현 팀장님, 아까 저희가 그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상위 쪽을 보니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LS 일렉트릭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느 쪽에 더 편에 드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크게 5종목 정도가 지금 변압기 쪽에서 예. 시세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현대일렉하고 LS일렉,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좀 소형 변압기 중에서는 산일전기하고 네. 제일일렉트릭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투자 경고가 붙으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당분간 좀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LS일렉트릭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네.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뒤따라서 제일일렉이나 중소형 변압기 쪽에서도 움직임들이 조금 있습니다. 변압기 섹터지만 결국은 AI하고 같이 반도체 섹터랑 같이 움직인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올 상반기까지는 아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증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은 아마 시장 투자자들한테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대한 LA 산불로 인한 수혜를 급격하게 좀 볼 걸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고요. 하반기에는 미국의 이튼 코퍼레이션 통해서 테슬라와의 협업도 사실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 제일일렉이기도 합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좀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긴 합니다만 워낙에 오늘 아침에도 수주가 나오고 그런 뉴스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섹터들이 단기적으로는 잠깐의 악재들이 조금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던가 보호예수가 풀린다던가 투자 경고가 붙어 있다던가. 네. 근데 올 상반기까지는 업황의 상승 흐름은 아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의 상승 폭과는 작년 말의 상승 폭과는 조금은 슬로우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오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바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주가가 먼저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압기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7분응선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상승의 폭은 더 있어서 언제든지 뭔가 업황이 바뀐다던가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생긴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는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변압기 전력 설비 쪽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봤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데 그 작년처럼 폭발적인 시세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AI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의료 AI도 같이 묶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종목들이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영도 있고요. 최근 흐름 좋았죠. 그리고 루닛, 딥노이드 등등의 종목들도 있고 보니까 아랍헬스 2025에 참석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게 섹터 자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인지 순환매적 관점이니까요. 근데 일부 종목들은 보면 지금 아랫꼬리도 윗꼬리도 길게 달려 있어서요. 그냥 뉴스 나오는 개별주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김민수 대표님, 의료 네. AI 쪽은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좋게는 보는데요. 네. 이게 항상 보니까 따라가면은 여지없이 네.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요. 가격 논리가 충분히 나왔을 때를 대응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또 개별적인 뉴스로 움직이는 게 좀 큰 상황들이죠. 요즘은 루닛이 가장 많이 또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나왔던 게 일본의 국립암센터랑 허투 이쪽의 대장암 치료과와 함께 예측했던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쪽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루니스코프죠. 이쪽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쪽들은 보여준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은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직전 고점이나 아니면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바로 또 시원하게 돌파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의 가장 큰 저희가 고려 사항들은 좋은 기술을 알겠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반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 걸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예전에 증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묵직합니다. 네. 이런 흐름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좀 더 성과 확인돼서 턴어라운드까지 보자라는 쪽들인데 그것까지 기대를 하게 되면 루닛이나 뷰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들에 대한 성과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되 일단 이슈 나왔다고 따라가기는 조금 좀 그러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슈에 따라서 또 급격하게 움직이는 섹터기도 하다 보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슈 나오고 나서 따라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확실히 그 의료 AI에서는 대장으로 루닛을 위주로 좀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한 종목들까지 다양한 섹터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앞서 살펴본 쪽은 시세가 연결되는 쪽이었고 이번에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에요.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또 보유자분들은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 기자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그 트럼프의 픽이었고 뭐 신고가 랠리를 잘 달리다가 오늘은 생각보다 조정 낙폭이 좀 깊습니다. 일단은 뭐 제동이 걸린 걸로 봐야 될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워낙에 그동안 황유한 팀장님께서는 조선 쪽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올라갈 때도 더 담아볼 수 있다. 오늘 조선 기자재 대표주부터 뭐 다 빠지는데 이거를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까요? 일단은 조선 올해 내내 아마 좋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변곡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트럼프 취임하면 조금 조심하자였거든요. 네. 트럼프 취임을 트리거로 약간 차익 실현의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보유해도 되겠지만 분명히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현대 미포조선도 그렇고요. 뭐 조선주, 조선 기자재 모두 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존 보유자라면 굳이 손절매나 매도까지는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신규로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담아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조정이 그래도 한 작년에 반년 정도를 꾸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못해도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의 양상 또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칠 수 있다라고 봐요. 또는 그 안에 트리거가 좀 나와주면 좀 다시 바뀔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은 오늘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향후 한 일주일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빠르게 다시 회복하느냐, 본인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이제 추세라는 것들이 있을 건데 거기를 한 일주일 안에 그래도 복귀를 하게 되면 다시 이어갈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좀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도 다른 종목들은 사실 상반기를까지만 일단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조선은 그래도 올해 내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내 역시나 조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이니만큼 여전히 긍정적이다. 신규로 들어간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하지만 또 워낙에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주항공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좀 강했었는데 간밤에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역시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우주항공 쪽은 단기 트레이드 정도였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뭐 섹터로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봐도 괜찮은 건지 어떤 시각에서 좀 보세요? 네, 이쪽은 아무래도 고성장주로 예.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고성장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시세 나면 또 언제든지 또 조정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슈가 끊기면 바로 조정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요즘에 또 이어가는 흐름들이 이제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그때 반응하고 또 이슈 공백 그러면 또 주가는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또 이슈는 나올 수가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 그거를 타이밍을 언제 맞추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거는 좀 강하게 부각받아서 주가가 좀 올라온다 그러면 줄이는 게 맞고요. 다시 줄인 거 가지고 좀 쳐졌을 때 좀 자리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저희는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추세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것부터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이 먼저 많이 밀렸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많이 밀려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별로 부진한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서 작은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플레이 좀 신경을 쓰겠지만 네. 대형주 중심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든지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 가시고 또 하나 생각하기에는 그 블루 오리진 쪽에 로켓이 뉴글렌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우리도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도 스페이스X랑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발사체의 성공 이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우주항공주 일부 중소형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방산까지 묶어서 볼 수 있는 대형주들은 실적까지 같이 연결해서 중장기적으로 체크해보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2기에 있어서는 바이오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전체적인 좀 흐름이 궁금해져서요. 황유한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2기에서는 뭐 약가 인하라든지 미국 중심의 의약품 공급망 재편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K바이오에게 좋은 뉴스인 건가, 뭐 위기로 좀 봐야 되나, 우려할 만한 점은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K바이오를 어떻게 좀 이 트럼프 2기에서는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K바이오 뭐 약간이나 긍정적인 뉴스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성과가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시장이 별로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좀 대형주 단에서 지키고 있고 알테오젠이나 뭐 지금 유한양행이나 그리고 몇몇 뭐 ABL 바이오라던가 몇몇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름 상위권에 있는 이제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종목들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금리가 어쨌든 간에 하락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온 양상이죠. 다행히 이번에 물가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금리가 좀 밀리는 양상을 좀 보여줬었지만 다시 또 재반등하고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FOMC가 아마 동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들이 또는 전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는 지금 조금은 그래도 시장에 하나의 좀 빛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바이오나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회자되고 많이 올랐어도 많이 올라와져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오늘은 또 펩트론이라던가 뭐 D&D 파마텍 비만약 쪽에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암제 쪽에서는 뭐 리가켄 바이오라던가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또 이제 그런 CMO, CDMO 보시려면 바이넥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바이오들을 펼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 정말 한두 개 정도만 매매하셔도 저는 충분히 올해는 바이오 가지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바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셨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 위주로 투자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잘 나왔고 오늘도 황제주 면모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107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조정 나오면 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언제 그렇게 쉽게 사보겠습니까? 네. 예, 네. 이거 그러니까 괜히 주식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나 몇천 주 갖고 있어라는 것보다 샀는데 뭐 10주 갖고 있어, 뭐 29주 갖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뭐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일은 아마 그냥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맞게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실적 발표보다 올해 제가 느끼는 거는 올해 매출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는 더 올리면서 5조 5천억 정도까지 바라본다는 얘기는 일단 올해도 여지 없이 이제 수당하는구나라는 쪽들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죠. 근데 수익성은 이번에 올해도 이제 계속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장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송도에 있는 공장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5공장까지 넘어가면서 나오는 이제 비용들을 그러니까 공장을 램프업하는 비용들 있죠. 네. 그것까지 가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약간 좀 고민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요건 또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양적인 규모는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춰줘야 또 의미 있는 레벨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일단 목표로 보시게 되면 110만 원대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거기서 이제
또 다음 변화가 강한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11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김민수 대표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틱톡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몸값이 더 커졌어요. 지금 사우디 왕자도 뭐 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파트너사들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주 역시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일까요? 네, 만약에 틱톡이 제대로 인수가 돼서 이제 운영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뭐 공구몬이나 뭐 레뷰 코퍼레이션, 청담글로벌 이런 쪽들은 이거는 빠져야 되겠죠. 왜냐면 틱톡의 그 정지가 됐었을 때 반사이익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활동했었던 그 이제 에스테틱 그리고 또 화장품 쪽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 트렌드와 함께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의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작은 종목들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화장품 쪽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같이 주셨네요. 그 틱톡에서 또 뷰티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